안녕하세요. 닥터시다TV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샘 워커가 지난 4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재 칼럼에 글을 하나 기재했습니다. 침착하고 유능한 관료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칼럼에서는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칼럼은 세계 주요국의 관련 전문가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럼의 첫머리를 정 본부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처를 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겠죠? 지난 1월 20일 첫 브리핑 때 입었던 깔끔한 모직 블레이저는 보기 힘들어진 지 오래다. 관리가 덜 필요한 의료용 자켓이 자리를 대체했다. 그는 머리카락 손질을 중단한 게 분명했다. 점점 더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눈에 띄게 희끗희끗해졌다. 그는 대략 1시간 이상 준비하고 브리핑실에 들어간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으며 퇴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묘사가 상당히 생생합니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목한 정은경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의 일관된 솔직함과 정보에 근거한 분석, 냉정함을 잃지 않는 침착함은 초조한 국민들에게 강력한 진정제이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도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본능적인 신뢰를 보냈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가 그렇게 믿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다. 정 본부장은 국내 최고의 방역 전문가 중 한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1995년 국립보건원 특채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역시 이런 전문성이 주는 신뢰감에 주목했습니다. 이 언론은 그 외에도 흥미로운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위기가 끝난다 해도 정 본부장의 빅토리 랩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소셜미디어도 하지 않고 인터뷰도 정중히 거절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빅토리 랩은 경기 우승 후 트랙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럼은 그가 1시간보다는 더 잔다는 일화로 흠해짐을 했습니다. 한 질본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한 것이죠. 정 본부장이 1시간보다는 더 자지만 모든 직원 중에서 가장 적게 자는 편에 속하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머리 염색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식사량도 매우 적은 편인데 다행히 체력은 누구보다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라고 불릴만합니다. 정 본부장에 이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개한 영웅에는 누가 있을까요? 영국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제니 해리스 박사, 케냐의 무타이 타그웨 보건장관, 대만의 천전넌 부통령,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연구소장 등입니다. 언론은 이들 영웅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는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능력 있는 누군가가 책임자가 돼 상황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훌륭한 리더들은 위기가 지나가도 다음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쉬지 않는다. 허세 없이 막구해서 일하며 성공해도 자랑하지 않는다. 정 본부장을 포함한 진정한 영웅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다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일본의 경기 지수는 약 11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내각부가 7일 발표한 5월 경기 동향지수 속도치를 보면 경기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일치 지수는 74.6으로 전월보다 5월 5일포인트 하락했다. 일치 지수는 올해 6월부터 4개월 연속 떨어졌으며 74.1을 기록한 2009년 7월에 이어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해 긴급 사태가 발령되고 당국이 외출 및 이동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기업 활동과 개인 소비 등이 침체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16일 긴급 사태를 열도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5월 25일 완전히 해제했다. 일치 지수로 본 경기는 동일 본대 지진이 발생 직후인 2011년 4월보다 나쁜 상황이며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의 충격이 이어지던 시기에 버금가는 셈이다. 수개월 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는 1월 6일 포인트 상승한 79.3을 기록했다. 선행지수는 올해 6월에 이어 3개월 만에 상승했다. 하지만 역시 리먼 사태의 영향이 이어지던 2009년 4월에 이어 1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일치 지수의 움직임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경기 기조 판단은 전월과 마찬가지로 악화였다.
일본 5월 소비 지출 16.2%, 코로나 영향 사상 최대 감소. 일본의 가계 소비 지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영향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본 총무성이 7일 발표한 5월 가계 조사를 보면 물가 영향을 제거한 가구당 실질 소비 지출은 25만 2017엔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2%나 감소했다. 올해 5월 소비 지출 감소 폭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2001년 이후로 가장 컸다고 교도통신과 NHK는 전했다. 일본의 소비 지출은 작년 10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율은 작년 10월 5.1%, 11월 2.0%, 12월 4.8%, 올해 1월 3.9%, 2월 0.3%, 3월 6.0%를 기록하다 4월 11.1%, 5월 16.2%로 최근 급격히 커졌다. NHK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외출 자제와 점포 휴업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5월 근로통계조사를 보면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25만 9,341엔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특히 산업수당 등 고정월급의 급여 평균은 1만 4,601엔으로 25.8%나 감소해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201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본 폭우 사망, 실종 64명 특정 비상재해 지정 검토. 지난 4일부터 일본 규슈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규슈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간헐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파악한 인적 피해는 사망 50명, 심폐정지 2명, 실종 14명, 중상 1명, 경상 3명이라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하천 범람과 산사태가 잇따랐던 규슈 중서부 구마모토현에 집중됐다. 스가 장관은 물적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전 4,100가구, 단수 2,100가구 이상, 유선전화 약 3만 9천 회선 불통 등이라고 전했다. 그는 재해 응급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정 비상재해 지정도 검토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재해지 복구,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번 폭우로 규슈와 주곡후 지방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생산 중단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공장에서 폭우 영향으로 침수 피해가 있으며 종업원이 출근할 수 없다면서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공장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업 중단 등은 서플라이 체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라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오후 8시 현재 규슈가 현주민 약 130만 명에게 대피 지시를 발령했다. 구마모토현에서만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약 27만 명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4명이 사망한 구마무라를 비롯한 구마모토현 내 수십 개 지역에선 주민들이 여전히 고립된 상태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번 폭우로 하천 유역에서 주택 약 6,100채가 물에 잠겼으며 침수 면적이 약 10.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전날 잠정 집계했다. 도쿄 코로나 신규 확진 엿새째 100명 넘어 누적 7,000명 육박. 일본 수도 도쿄도에서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06명이 새로 확인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이로써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달 2일 107명, 3일 124명, 4일 131명, 5일 111명, 6일 102명에 이어 엿새 연속 100명을 웃돌았다.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7,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도쿄에서는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령돼 있던 올해 5월 2일 신규 확진자가 154명을 기록한 후 줄곧 100명 미만이었으나 이달 초부터 100명을 넘는 등 감염이 급격하게 재확산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즉시 다시 긴급사태를 발령할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을 최근 표명하는 등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다시 선언하는 것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일본 열도 전역에서는 전날 확진자 176명이 새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2710명에 달했다. 일정부 비건 9에서 10일 방일 국정세, 코로나 대응 등 협의. 미국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비건 부장관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비건 부장관이 7에서 9일 한국을 방문한 후 9에서 10일 일본에 머물 예정이라고 7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비건 부장관과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만남에 관해 회담의 테마는 여러 갈래에 걸쳐 있다며 북한을 포함한 지역 정세나 국제사회의 공통과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등에 관해 일본, 미국 고위급이 대면에 솔직하며 상세한 대화를 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화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자신의 일정이 허락하면 비건 부장관을 만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비건 부장관은 7일 오후 군용기를 타고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각각 임한다. 시마네 현 지사, 일본 정부의 독도 ICJ 제소 등 촉구. 마루야마 다스야, 일본 시마네 현 지사는 6일에 토세이이지 일본 영토 문제 담당상을 내각부에서 만나 중앙정부가 독도에 관해 영토 문제로서 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유망서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망서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이 확립할 수 있도록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포함해 새로운 외교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현재 시마네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매년 2월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가기 결정으로 일본 정부 공식 행사로 승격해 개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학교 교육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이 포함됐다. 에토 담당상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소개한 시설인 도쿄 소재 영토 주권 전시관을 거론하며 역사적 사실을 내관객이 실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서 자국민을 위한 계몽 활동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표명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이 성립하지